수술이 커지고 뇌경고를 다시 쓰게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지. 간단하게 생각하고 수술했는데 이런 인공 재료 때문에 변형이 생기면 또 재수술해야 되잖아. 비밸브 재건술은 정확하게 뭔가요? 비밸브라는 게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. 밸브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, 비밸브가 수술을 하면서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. 이식물도 들어가고, 그리고 수술 결과 막 흉조직도 생기고, 그리고 점막 조직에 막 유착이 생기기도 하고, 이래서 이제 좁아지는 변화가 생기는데, 그거를 이 비밸브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지. 변형이 생긴 분들은 그 구조를 좀 넓혀줘야만 숨쉬기가 편해지겠지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밸브 재건 수술을 해서 비밸브 구조를 넓혀주는 술기를 적용을 해. 그래서 뭐 안쪽에 연골이식을 해서 이렇게 벌려주기도 하고 펼쳐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, 어쨌든 모든 수술의 목적은 미용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이야. 어쩌면은 이거는 반대로 미용적인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. 왜냐면 많은 분들이 콧대가 좀 얄쌍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좋아하는데, 이런 기능 수술은 아무래도 뭐 이식이 들어가고 이렇게 펼쳐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넓어진 형태가 되기 쉽지. 그 대신에 기능적인 장점을 가져가는 거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미용적인 것도 중요해. 기능적인 거 일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미용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많은데, 기능적인 면이 너무 무시가 되면은 미용이고 뭐가 없거든.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도 생각을 해서 환자분 구조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협착 구조가 있다면은 비밸브 수술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능적인 면까지 개선을 시켜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해. 옛날에 많이 쓰던 보형물들 중에 매드포어나 고어텍스 같은 과거 재료들 있잖아요. 그런 건 무조건 제거하고 재수술하는 게 좋은가요?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지. 문제가 안 생겼으면 뭐 굳이 재수술 안 해도 되지.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외관상의 변형이나 아니면은 삽입된 물질에 뭔가 문제가 터졌거나 이랬을 때 이제 재수술 하는 거지.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본인이 느끼기에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괜찮다 이러면은 재수술할 필요는 없다. 괜히 예방적으로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고, 10명이면 뭐 10명 다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거든. 외관상의 목적으로 재수술을 결심을 했어.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매드포어 같은 이런 이물질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 같은 거는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걸로 교체해줘야 되겠지. 왜냐면 재수술할 때 간혹가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. 저 이 큰 변형이 없으니까 저 그냥 간단하게 수술해주세요 막 이런 분이 있거든.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. 근데 문제는 그런 재료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재료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수술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굳이 두고 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. 차라리 좀 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이 있는 자가주식 이식물로 교체해주고 나오면 사실 좋지. 간단하게 생각하고 수술했는데 나중에 그 이식물, 이런 인공 재료 때문에 변형이 생기면 또 재수술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한 입장에서는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. 매드포어나 고어텍스가 과거 재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쓰는 병원이 있을까요? 있긴 하지.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관련돼 갖고는 세계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. 나도 막 해외 학회 다녀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학회에서 막 얘기를 하고, 사용해도 좋은 재료로 막 권장하기도 해. 재료들의 문제는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의사, 그리고 최신 학술적인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의사들은 쓸 수도 있지. 근데 그런 걸 썼을 때 최신의 지견하고는 맞진 않기 때문에 좋진 않지. 그래서 병원을 고를 때도 의사 선생님이 최신 이런 학술적인 지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학술 활동 많이 하는 이런 선생님한테 수술하는 게 낫지. 자가늑으로 수술하고 석회화는 맞지만 따로 부작용은 없어요. 근데 재수술을 하고 싶어요. 제가 다시 자가늑으로.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? 늑연골을 쓰고 석회화가 다 되는 건 아니야. 늑연골 이식을 했을 때 이식물이 이제 잘 살면은 석회화가 안 되고, 중심 부분에 생착이 좀 덜 되거나 이런 데 이제 석회화 이런 변형이 생길 수 있고,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생기기도 하지. 근데 재수술하는 이유가 늑연골로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는 잘 되고 있고, 그 상황에서 세부 교정이다, 아니면 오히려 늑연골로 높인 코가 너무 높아서 낮추고 싶어,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추가 재료가 필요하진 않고 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갖고 연골 뭐 배열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살짝 좀 보강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이 가능해서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고, 근데 만약에 구조 자체가 석회화 변형뿐만이 아니라 지지 구조가 좀 무너졌어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늑연골을 쓸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늑연골을 이렇게 판 형태로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석회화되고, 석회화된 연골들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변형이 생기기도 하거든. 그런 변화가 생겼으면은 기존에 이식되어 있는 구조를 쓸 수도 없고, 지지 구조도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이런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지지 구조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갖고 수술이 커지고 늑연골을 다시 쓰게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지.